재정 절벽이 글로벌 증시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미국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재정 절벽의 협상 카드로 금본위제를 끌고 나왔습니다. 좀 느닷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금본위제와 함께 IMF에서는 캐나다와 호주 달러화를 준비 통화로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본위제가 무엇인지, IMF가 추진하고 있는 복수 통화 바스켓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에 저희가 중요할 줄 알고 마치 다룬 것처럼 이 금본위제에 대해서 많이 다뤘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금본위제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사실 재정 절벽 문제 또 양적 완화 정책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공화당에서는 사실 롬니 후보가 금본위제를 주장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마 금본위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3개월, 4개월 전에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금본위제는 아시겠습니다는 2년 전에 당시에 그 세계은행 총재, 월드뱅크의 총재였던 로버트 졸릭이 이렇게 제안해서 상당히 화두가 됐던데,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금본위제는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랜만에 들고 나와서 화제가 됐던데요. 아시겠습니다는 달러를 금과 연계시키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945년서부터 1971년 닉슨의 금태한 정치선언까지 소위 브레튼 우즈 체제를 국제통화질서, 당시의 통화질서라 하는데요. 그 제도에 복귀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반면에 대선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되겠죠. 현 그 킹선 체제, 지금의 달러는 금과 연계시지 않고 사실상 자유롭게 이렇게 발행한다 하는 현 킹선 체제를 고수한다 해서 이 자체가 상당히 화두가 됐던 내용이다. 그래서 금본위제는 달러를 무제한 발행하는 게 아니고 금과 연계시켜서 발행시키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느닷없다라는 표현을 좀 썼었는데요. 이 공화당에서 재정 절벽의 협상 카드로 금본위제를 들고 나온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공화당은 재정 적자 문제, 이 문제를 긴축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하는 이런 시각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상태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과거의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과정에서 핵심적 골자는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양적 완화 정책, 그 다음에 재정 정책에 있어서는 사실 크루그만 독트린이라 해서 적자를 경기 부양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커다란 그 골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번에 이렇게 공화당이 재정절벽의 협상 카드로 내왔던 것은 사실 과거의 롬니 후보가 주장이기 때문에 일맥상통하는 거다 해서 외신들은 느닷없다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는 사실 공화당이 계속해서 적자를 이렇게 긴축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각도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다 해서 사실 이전부터 많은 배경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공화당이 왜 이것을 주장하냐면 현 제도는 달러를 무제한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인플레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금본위제라는 것은 달러 발행을 금과 연계시켜서 발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러 발행이 이렇게 무제한되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이 달러 공급에 대해서 적정 통화량은 이게 공급될 경우에는 지금의 민주당 정부가 가져가고 있는 정책 중에 후유증으로 얘기하는 기대 인플레가 상승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나중에 출구 전략과 관련돼서 출구 전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후유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과거 그 대통령 후보 선거 과정에서도 사실 이 문제가 나왔고 이번에 협상 카드로서 공화당의 일맥상통하는 점과 관련해서 사실 다른 카드보다는 이 카드가 괜찮다 하는 차원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협상 카드로 이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화당이 금본위제를 들고 나온다고 하면 현재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양적 완화 정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좀 바뀔까요? 네, 현재 그 오바마 정부는 물론 이제 통화 정책은 미국의 그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이긴 합니다는 이 중앙은행이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적으로 상당히 조화를 이루어서 잘 추진하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이제 버냉키 회장은 공화당 아들 부시 대통령 집권 시절에 임명했던 사람입니다는 그러나 금융위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정책의 조화가 중요하다 해서 대공의 전문가다 보니까 사실은 오바마 정부의 정책적으로 상당히 맞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에서는 이미 금리를 제로금리 상태에서 이것을 2014년 내지는 2015년까지 연장시키겠다는 최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3차 양적완화 정책,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으나 1, 2차와 다른 것은 3차 양적완화 정책에 무기한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10월 FRB 의사록에 보면 4차 양적완화 정책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이런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만약에 공화당이 재정절벽의 협상 카드로 이렇게 그 근본이 제도를 하면 이 양적완화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FRB 의장조차도 재정절벽 문제는 나타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재정절벽이 통화정책보다 또 그동안 버냉키 회장이 추진했던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재정절벽 문제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볼 때 이 재정절벽 문제를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는 FRB 의장도 사실상 이후에 양적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 상당 부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겠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이후 양적완화 정책은 신중한 모드로 전환되지 않겠나. 이게 근본이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시겠습니다. 네. 금본위제를 실시할 경우 미국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여부는 그 전에 금본위제를 실시했을 때 미국 경제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히스토리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한 3개월 전에도 네. 국제통화질서의 내용 또 지금도 세계 기축통화 논쟁이 지금 거세게 지금 불고 있습니다. 잠시 IMF에서도 이제 리저브 커런시 리저브를 복스 통화에서 5개 통화에서 7개 통화로 확대시켰다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세계 그 기축 통화 논쟁이 지금 거세지는 상태이거든요. 이런 각도에서는 과거에 국제 통화 질서를 한번 공화당에서 근본이제 협상 카드 제시하고 IMF에서는 복스 통화 바스켓의 결제 통화 범위를 다변화시키는 이러한 요구를 할 때 시청자분께서 한번 2차 세계대전의 국제 통화 질서를 되짚어보는 것도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1945년서부터 1971년 닉슨의 금태한 정치까지 모든 달러 발행은 금과 연계시키는 브레튼 우즈 체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너무 경쟁이 많다 보니까 금 가죽이 이렇게 달러의 태양성을 보장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겠다 해서 닉슨의 금태한 정치 이후에 과도기 된 기간이 스미드소니언 체제거든요. 그리고 현행은 달러를 발행하고 한국의 원화 가치를 결정할 때는 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환의 수급에 의해서 자국통화의 가치가 맺어지고 달러도 사실상 재량적으로 이렇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내부적 조건이 있습니다는 금과 연결시키지 않고 이렇게 하는 킹선 체제로 전환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제도가 벽했을 때 미국 경제는 어떻게 했을까 했을 땐 역시 브레튼 우즈, 스미소니언, 킹선 체제 이렇게 됐을 때 역시 미국 경제 위상이 가장 잘 지켜진 때가 브레튼 우즈 체제, 즉 달러를 금과 연결시켜줬던 금본위 체제 때 미국 경제가 가장 부흥하고 대외적으로 보면 스트롱 아메리카, 스트롱 달러 하는 이 문제가 지켜진 측면이 있거든요. 네. 공화당은 정통적으로 아시겠습니다는 스트롱 달러, 스트롱 아메리카를 이렇게 기치로 내고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본위제는 과거의 금통화 역사를 볼 때는 사실 미국 경제에 이러한 공화당의 입장을 많이 좀 두드려 줬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절벽의 협상 카드로서 이 금본위제를 들고 나오고 이전부터 롬니 후보가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공화당 측면에서 이 금본위제를 매력 있게 생각하는 게 좀 이해가 가는 대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금본위제가 실시될 경우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전망해보는 시간도 좀 가져보도록 하죠. 네, 금본위제가 실제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화당이 협상 카드로 금본위제가 도입될 때는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지금 불균형 문제를 조정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불균형 문제가 뭐냐 하면 재정 적자 문제, 또 무역 수지 적자 문제 이걸 조정하는 데는 상당 부분 도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재정 적자는 도움된다도 무역 수지가 도움되느냐 한국에서는 거시경제를 공부하는 학자분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신 무슨 경제 이론을 공부했느냐? 이렇게 근본위제가 이렇게 될 때는 달러가 강세되면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는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역제이 커브 효과라 해서 사실상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 측면에서는 재정 적자도 줄어들고 무역수지 적자도 줄어드는 이런 불균형 문제를 해소를 시키기가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원화가 약세되면 바로 우리의 무역 수지가 개선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프라이스와 퀀티티에서 프라이스의 반영은 퀀티티 반영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수량 경제와 가격 경제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단기에서 보면 원화가 약세되더라도 곧바로 우리의 수지 잘 돼서 무역 수지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무역 수지가 단기에는 악화되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제이커브 효과입니다. 반대적인 측면에서 달러가 강세되면 역제이커브를 해서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각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악화시키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달러 발행을 무제한으로 하지 않고 금과 이렇게 연계시킨다면 지금 가장 공화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 문제거든요. 결국은 물가라든가 달러 가치 안정에 도움될 수 있다. 그래서 스트롱 달러, 그 다음에 공화당이 중시하는 물가 안정, 이게 도움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달러 발행을 이렇게 금과 연계시키면 달러 공급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경제 성장에는 단기 침체가 불가피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민주당의 전통적으로 주장하는 기치와 공화당의 전통적으로 주장하는 기치와 했을 때 역시 근본이제는 공화당의 주장하는 기치가 부합되기 때문에 사실 버핏의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이런 국민의 저항감이 아주 세게 나오는 협상 카드보다는 이런 카드를 세컨드 베스트 차선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미 벌써 차선책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성의 부분입니다. 금본위제가 현 체제에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차선책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뭐 도입될 가능성이 비교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예, 지금 교역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달러 세계 제1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달러를 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사실 금본위가 도입하기 이전에 중심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을 많이 약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역량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결제통화에서 달러 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달러 공급이 줄어들고 달러 공급이 줄어들면 금과 연계시키는 금본위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금융위를 맞은 지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번에 금융위를 계기로 해서 미국의 중심국지, 그 다음에 미국의 달러가 세계 제1의 기축통화 역할을 이렇게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지만 4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전혀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교역전과 함께 제1의 기축통화가 달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달러가 많은 상태에서는 금으로 태양성을 보장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 경상수지 적자를 달러 발행을 통해서 이 발행을 해외로 유통시키면 해외를 대상으로 해서 화폐 발행 차익에 해당되는 시니어리티 이펙트를 누리는 것이 미국의 경상수지가 흑자로 가지 않고 적자로 가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되거든요. 미국의 국익도 부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이 미 달러가 위상이 흔들릴 때는 근본이제 얘기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현 가능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금본위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국제통화제도 개편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IMF에서 광의의 좀 넓은 의미의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를 개편하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퇴임에 성공하고 나서 네. 대외경제정책의 중심점을 아시아로 중심지로 이동하겠다는 것이 화두가 됐던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선언한 데 있어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이번에 위기를 계기로 해서 유럽에서 아시아로 확실히 넘어왔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미국의 그 대외경제정책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IMF는 그래도 세계 회원국을 갖고 있습니다는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던 가장 이렇게 본질적 기구로 많은 비판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시아의 중심축이 이적된다면 세계 경제 중심축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국제적으로 보면 미 달러가 단일의 중심통화 역할을 하는 이 체제는 세계 경제 구조의 다변화와 함께 결제통화가 유니폴라 시스템으로 간다면 거기에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세계 경제라든가 IMF가 지향하는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키우는 데서 상당히 이렇게 브리치가 된다 하는 각도에서 최근에 기존의 복수통화 시스템, 즉 결제통화, 리저브 커런시를 5개 통화로 했습니다. 5개 통화 내용은 잠시 말씀드리면 미 달러와 유로와 그 다음에 영계 파운드와 엔화 그리고 스위스 프랑화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스위스가 강세 통화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는 캐나다, 호주 달러를 편입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중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간 상태거든요. 중국도 IMF의 리저브 커런시로서 위안화를 표현시키겠다 하는 것이 중국의 위안화 국제 과제 중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해 복수통화 시스템이 될 때는 중국의 위안화가 편입되느냐 여부, 이 여부가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가 편입 여부 이상으로 상당히 국제적으로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소지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현재 중국의 위상이 급작스럽게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시기가 문제지,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상 미국과 중국의 차이마리크 시대의 협력만 전개된다면 위안화가 IMF의 리저브 커런시로서 준비통화로서 들어가는 일은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미국 공화당에서 이 재정 절벽의 타협의 카드로 일단 이 금본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금본위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IMF에서 넓은 의미로 주장하고 있는 복스바스켓 통화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